윤 총장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조국 수사에 총대를 메고 하는 상황에서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냐 아니냐의 중대 기로에서 하필 이 타이밍에 윤 총장이 접대를 받았다. 별장에서 그것도. 윤중천 그 별장에서. 많은 상상을 하게 하는 기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타이밍이 참 오묘합니다. 윤석열 총장은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의 기자를 윤 총장이 고소를 했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이에요. 등자가 들어갔어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은요. 건설업자의 별장에 가고 어울릴 정도로 대충 살지 않았다. 그 정도로 삶이 한가하지 않았다. 20, 30년간 원주에 한두 번 들린 것을 제외하고는 간 기억도 없고 별장은 아예 가본 적도 없다.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물을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렇게 강력 부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장관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자, 조국 장관은 뭔가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었어요. 처음에 지난 11일 오전 출근길에는 한겨레 보도에 대한 질문을 기자에게 받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저 대답도 참 무책임하다라는 게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조국 수석이 민정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의 인사검증을 주도한 사람이 조국 수석인데 보도가 빵 터져 나와서 당시 인사검증 책임자에게 물었더니 드릴 말씀이 없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의혹은 커졌죠. 그러자 검찰이 완전한 허위사실이다라고 나왔고 윤 총장이 그렇게 대충 살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내자 법무부가 11일 오후에 입장문을 냈어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윤석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 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지만 조국 수석도 장관도 이거 사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겨레 신문은 계속 의혹을 보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짚어볼 게 많은데 일단은 장혜영 교수님. 인사검증했던 조국 장관도 그거 의혹 사실 아니다. 윤석열 총장은 내가 뭐 별장에 갈 시간이 없었다. 그렇게 한가하게 살지 않았다. 강력 부인. 그럼 아까 기자들이 물었을 때 그 대답을 회피할 게 아니라 아닙니다라고 해 주셨어요. 조 장관이? 네, 그렇죠. 윤석열 이름은 없었다라고 한마디 하셨으면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 대 조국의 싸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비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국 장관이 저렇게 깨끗한 사람, 저렇게 할 말은 또 제대로 하시는 분이구나. 오히려 전 지지자가 늘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 말을 아낀다라는 것 자체를 마치 이름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그래서 뉴스가 난리가 났었고요. 그래서 윤석열이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식의 댓글들도 굉장히 많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겨레 기자의 취재원을 보니까 당시에 뭐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재수사 과정을 잘 아는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 인터뷰한 결과라고 인용을 하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정작 진짜 당사자인 윤중천 씨나 혹은 뭐 그 당시에 진상조사위원회에 있었던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연 바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게 이미 밝혀졌잖아요. 이미 밝혀졌고, 지난번에 왜 조국 장관이랑 그 미술관 다 문 닫은 다음에 같이 미술관 관람했던 주진우 기자가 직접 윤중천 씨와 인터뷰한 내용을 저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들으면서 왔는데 두 사람이 질의응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진우 기자는 조금 무언가 이제 사실을 캐보려고 질문을 했었던 것 같고 누가 들어도 진짜 윤중천은 윤석열 이름을 말한 적이 없겠구나. 심지어는 그 당시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휴대전화 번호 1300개가 넘는 명단을 다 체크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주진우 기자가. 그런데 거기에도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당시 전화번호든 과거에 쓰던 모든 전화번호를 다 검색해도 그 전화번호 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취재 결과도 아마 둘은 관계가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단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한번 들은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예를 들어 아주 결정적으로 그러게 별장에 있었다든가 뭐 성접대 이런 내용이 아니라 그거와 아예 무관하게 취조 과정에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을 쭉 나열하는 과정에 그래. 그 당시에 뭐 어떤 지구에 있던 누구? 이렇게 한마디 정도 들은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한겨레 기자의 기사는 누가 봐도 잘못된 정보를 한 것인데 이렇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오는 이 의도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의도도 모르겠다. 한겨레라는 언론사가 힘이 없는 매체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이제 한겨레, 경향, 조선중앙을 다 같이 이제 일간지를 구독을 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나름 그 색깔이 있는 신문사들의 대표적인 주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겨레에서 어떤 기사가 났을 때는 또 이쪽을 지지하는 분들은 굉장히 맹목적으로 믿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한겨레 났다 이거 봐라. 근데 지금 너무나 당사자들이 다 아니고 그 당시에 참 굳이 윤석열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는 진상조사단에서도 그건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허위 보도가 나갔으면 이거는 기자들이 위법성을 조금 어느 정도 제해주는 이런 논리로 보더라도 이거 좀 지나치지 않았나. 역시 이것도 좀 오버하지 않았나. 그리고 왜 이런 기사를 굳이 냈을까라는 의혹까지 좀 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이 진실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퍼즐들을 좀 한번 맞춰볼게요. 가장 중요한 퍼즐은 누구겠습니까? 별장 주인 윤중천. 윤중천 씨는 과연 윤석열 총장을 알고 있었을까? 더 나아가서 본인의 별장에 초대할 만큼의 가까운 사이였을까? 윤중천 씨의 입장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다. 그제의 발언이죠. 윤 총장이 별장에 온 적도 없고 다이어리나 명함 휴대전화에도 윤 총장과 관련된 건 없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사 핵심 관계자의 이야기도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환섭 대구지검장입니다.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워딩은 이제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 이런 취지의 면담 보고 형식의 조사 방식, 과거사위 조사단 관계자의 면담 보고서가 있습니다. 실제로 신문을 해보니 윤중천은 나는 윤석열을 알지도 못하고 조사관에게 안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도 없다. 이런 진술을 받았죠. 그런 그렇죠?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지금 그런 진술은 면담 보고서에 있는 그런 한 적 내용을 없다. 그걸 윤중천으로부터 진술 받은 거죠. 말한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차 수사 기록 2013년도에 거기 윤중천의 전화번호와 명함과 다이어리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확인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지검장님께서는 전화번호부와 통화 내역, 다이어리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했는데 윤석열의 윤자도 발견하지 못했다. 맞습니까? 윤석열은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윤중천도 그리고 윤중천을 신문했던 조사관도 그런 진술은 아니다.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계속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겨레 신문 기자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죠. 그런 진술이 있었고 그 진술 자체에 대한 조사, 그러니까 그 진실 유무에 대한 조사 자체가 없었다라는 것이 더 방점이 찍혀 있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겨레 신문은 계속해서 의혹이 맞다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겨레 신문이 의혹 제기를 이어갔는데 오늘자 한겨레 신문 의혹 보도입니다. 한겨레 추가 보도, 검찰 윤중천 중 한쪽이 거짓말하고 있다. 검찰 수사단의 부실 조사다. 이런 주장이에요. 실제 윤중천 상대로 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한겨레 신문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중천은 변호인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는 거죠. 수사단이 윤석열 관련해서 안 물어봤고 모른다고 진술한 적도 없다. 라고 오늘 한겨레 신문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가 입수한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임 아무개 소개로 윤석열을 알아. 임씨 검찰 인맥조와 검사들 많이 소개해줬다. 윤석열을 알게 된 구체적인 경위가 기재돼 있다라고 한겨레 신문은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단, 한겨레 신문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검찰 진상조사단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김영희 변호사, 진상조사단이죠.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총괄하는 팀장이에요. 그제 한겨레 보도 사실 아니다. 경찰과 검찰의 1, 2차 수사 기록 어디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왜 한겨레는 자꾸 윤 총장 이름을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조사단은 윤중천 씨와 윤석열 총장이 친분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진상조사단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이 보도를 흘린 사람, 그리고 이 보도에 동조해서 취재한 사람들은 이해관계,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중천의 다이어리, 수첩, 저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들 다 있었어요. 예. 거기에 윤석열 총장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중천의 진술 자체가 이거 믿기 어렵고 자기 과시가 네. 심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는 우리가 예. 충분히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진상조사단에서 깔아뭉갰다는 얘기를 하려면은 우리가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라는 근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